매입 가격이랑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한 52억 정도 아, 돼요. 50억대 꼬마 빌딩이네요. 그러니까 대지가 112평이에요. 와, 크다. 연면적 320평. 꼬마가 아니네요. 시세는 얼마인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팔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80평짜리 건물을 내놨더라고요. 아, 네. 그거는 150억에 내놨더라고요. 와, 야, 그러면 막 계산이 막 되는 계산이 막 되나요? 200억 플러스 마이너스. 행크TV가 진짜 부자의 진짜 돈 버는 이야기, 네. 진짜 성공한 사람의 진짜 성공한 스토리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EBS 영어 강사님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샤이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섭외를 못했던 게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이렇게 혀가 조금 약간 감겨 있으시구나. 감겨 있으시고.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충남 금산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인삼아가씨. 맞습니다. 저 춘천 금산에서 국내파, 토종 국내파 독학으로 예. 영어 공부 즐겁게 해서 지금은 나름 행복한 삶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네. 16년 차, 7년 차 EBS 영어 강사 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 네. 겨우 6개월밖에 안 갔다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교환학생으로. 6개월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No jaywalking, please. You need to really take care of yourself, okay? Seriously, like your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발음을 보고 설마 했었는데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뭐 행동, 표정 네. 이런 모션까지 등하교를 하시면서 하셨다고. 눈두렁 봤더니 진짜 인삼밭길과 논과 뭐 이런 길을 거닐면서 네. 시간이 좀 아깝게 오겨지더라고요. 발만 움직이기에는 네. 눈만 산을 보고. 그래서 그때 영어 말하기를 연기하듯이 다녔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1년 365일에 중학교 한 2학년 때 계속하고 고등학교 때 하고 하니까 진짜 만 시간이 다 꽉꽉 채워졌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약간 내적 동기라고 하죠. 좋아하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팝 가수를 네. 좋아하게 되면서 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알파벳도 못 쓰다가 제대로 못 쓰다가 팝 가수 좋아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영어가 진짜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 언어? 그때부터 이제 비동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샤이님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더라고요. 그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가난한 줄 몰랐었어요. 그쵸, 어렸을 때 모르죠. 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네,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크게 몰랐었어요. 음. 그런데 한 4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정도에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집에서 쫓겨나가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지금 이제 집이 없어져가지고 여기 나가야 되고 엄마 아빠가 지금 뭐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짐을 버리시는 거예요. 짐 버리고. 네, 저희 뭐 조만 뭐래도 뭐 책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 전집도 있고 그런 거를 막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 집이라고 하는 곳이 저희 부모님이 좀 전에 치킨집을 이제 차리셨었는데 그 치킨집이 왜 이렇게 큰 상가 단지에 왜 한 칸이 치킨집이고 옆에는 뭐 그렇죠. 도배하는 가게고 뭐 네.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데인데 그 뒤에 이렇게 그 상가민들을 위한 약간 공터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터에다가 지금 이제 평을 제가 보면 아니까 한 평 반 정도 한 평방. 네, 되는 창고 같은 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뚝딱 하나를 딱 지으셨던 거예요. 거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되게 좁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딱 누우면 거의 이제 옆에 뭐 조금 살림 살짝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엄마 아빠는 어디서 자?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가게에서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요? 가게에서 돗자리를 피고 주무신다는 건가? 그렇게 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치킨집 그 의자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손님들 이제 다 가고 저녁에 네네. 그걸 붙여서 거기다 이불 깔고 이렇게 주무시고 세수는 그 설거지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세수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렇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일부를 그렇게 살았었어요. 네.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솔직히 좀 성숙했을 어느 정도 네. 성숙한데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네. 교복을 입잖아요. 네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치킨집 문을 열어서 셔터 문을 열어서 그 치킨 가게로 나가면 좋은데 아침 8시에 치킨집이 문을 안 열잖아요. 안 열죠.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그 대문 큰 철문이거든요. 네네.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위치가 하필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만나서 학교로 가는 그 입구 쪽에 있었던. 아, 거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많은 저랑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가끔 야, 재영아, 그 딱 네가 왜 거기서 나? 딱 봐도 되게 더럽고 그런 철문이었고 네네. 그 근처에 막 개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사실 그런 문이어서 네. 제가 그 문으로 나가는 걸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음.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네. 네. 그 다음에 학창 시절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영어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교도 영어를 실질적으로 잘하는 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문학을 공부한다거나 문학 소녀가 되어서 막 셰익스피어 있고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 네. 진짜 예를 들어 국제 무대에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뭐 저 정상들과도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로 세운 대학교가 한국외대 영어과가 된 거예요. 네. 나는 저 학교를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담임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부모님이 완전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거기는 사립대라서 학비가 비싸잖아. 학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돈 때문에 반항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쌤한테 가서도 나한테 국립대 가라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좀 이게 어떻게 들으면 대수없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잘해서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는 학교장 추천제라고 해서 시골에는 약간 좀 유리하게 대입 전형할 수 있죠, 있는 게 있죠. 지금도 네. 있거든요. 네네. 농어촌 특별 전형.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일정 그 등수에 들고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서울대 국립대니까 네. 너 서울대를 가라 이렇게 네. 다 그래서 친구들도 넌 당연히 서울대 가는 거지 했는데 아니 나 외대 영어과 갈 건데 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회의 통념과 맞서 싸우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다들 좋다고 하는 것을 나는 싫을 수 있잖아. 네네. 그래 물론 A, B, C, D에서 A가 제일 좋은 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B인데 어떡해. 그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A를 가야지 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제가 그때 종이에다가 저 스스로 자꾸 확언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외대 영어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간다. 수능 몇 점이 맞아서 나는 꼭 간다 해서 점수까지 제가 원하는 점수까지 적어서 네. 공부를 이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제가 원하는 외대 영어과에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장학생으로. 네. 그럼 전학기 장학생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전 막 4년 내내 그건 아니고요. 1년. 1년. 네, 그래 1년 그래도 대단한 거죠. 첫 해 서울 딱 떨어져가지고 네. 그 등록금이 막막한데 그거를 어쨌든 했다는 해결했으니까. 거. 네. 네. 그 다음 직업까지도 그려두셨던 거예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저는 막연하게? 국제무대에서 그래 나는 통역사가 돼야 되겠다. 통역사. 네, 막연하게. 근데 사실 그래서 대학생 때 통역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게 아. 내가 원하는 job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시뮬레이션 활동을 알바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네네.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 됐다. 미리 경험을 해봐서. 그러니까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막연하게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그냥 메시지 전달만 해주고 내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어떤 직업 갖고 싶어? 라고 해서 그거에 맞는 전공까지 선택을 해주지만 막상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보여주지 않아요. 맞아. 디테일하게 네. 그려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만약에 알바를 안 하고 네. 막 통역대학원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통역 스타일스 있으면 저 많이 실망했어. 진짜 엄청 그렇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를 빨리 알고 오히려 이제 과외 영어 과외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자기의 에너지 능력을 좀 쓸 수 있고 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네. 경험해보셔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대학교 4학년 때 교환학생 저희 학교 전체에서 미국으로 딱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이요? 미국은 한 명, 와. 교환학생은 한 명, 파견학생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미국 학교에 또 내야 되는가,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는 5명인가까지 뽑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집이 가난하니까 무조건 그 교환학생 1등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외하면서 열심히 막 토플 공부도 하고 해서 그 한 명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4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4학년 2학기잖아요. 네네. 친구들이 갑자기 다 막 양복을 입고 막 어. 그 면접을 보러 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대세에 휩쓸려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연봉 잘 주는데 맞아요. 거기를 간 거예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그쵸. 처음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딱 일주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예이, 나 여기 다닌다. 이걸로 일주일 줬다가 네.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말대꾸를 해? 너는 왜 이렇게 지적질을 좋아해? 이런 얘기를 상사분들에게 들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국내 대기업에는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월급이 또 짭짤하잖아요. 네, 월급 높죠. 25일. 아, 25일. 매달 25일. 아, 매달 25일. 그렇게 저를 회사를 못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같은 입사 동기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입사 동기 오빠가 결혼을 앞둔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집도 다 마련해놓고 막 네네. 이렇게 날짜 다 잡아놓고 네. 갑자기 뭐 일이 과로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심장마비로 하늘 떠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사람이 이렇게 이 젊은 20대 오빠가 네. 하늘로 갈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그럼 회사를 빨리 간둬야 되겠다.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또 네.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더 좀 아니 불과 한 몇 달 그렇게 전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같이 교육받으면서 막 합숙이라고 하죠. 네네네. 합숙하면서 막 놀고 했던 오빠가 화장터에 갔다 와서 이렇게 단지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그때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예. 그래서 회사를 관두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내가 재미있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진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가르치는 거 좋아했고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했고 네. 그럼 일단은 나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회사를 관두더라도 과외를 할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겠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게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도움 되죠. 네. 대부분 그런 게 없어서 네. 선택을 못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자기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그라운드를 마련해 두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어쨌든 과감히 나올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진로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잠시 하면서 네. 내가 과외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숏컷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솔직히 대한민국의 과외 선생님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던 EBS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EBS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학원 못 다니니까. EBS 선생님은 전국에서 다 알고 나도 EBS 선생님이 돼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혹시 뭐 이런 게 나오나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실제로 2006년에 그때 라디오 그러니까 FM이죠. 그게 모닝 스페셜이라고 EBS의 라디오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뭐 방청객도 막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네.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소개를 몇 명을 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손 빡 들고 내가 내 소개를 하겠다. 오. 그러니까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몇 명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제 소개 할게요 했더니 그래 오케이 김재영 씨랑 누구랑 이렇게 몇 명 했어요. 네. 하는데 네. 이제 뭐 영어도 일부러 이렇게 막 하고 그랬죠. 네. 끝나고 딱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다라고 싶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살다가 EBS 방송국을 가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기소개 할 기회를 준다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했더니 끝나고 나오는데 PD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네. 목소리도 되게 좋고 영어도 잘하던데 혹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6년 6월 6일 현충일 때 실제로 저한테 현충사 국립현충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영어로 다 현장 스케치하는 그런 거를 시키셨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금요일 날 코너를 맡았어요. 금요일 날 거기서 네. 와 취업도 하지 않고 네. 그리고서 2006년 말에 TV
오디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라디오 말고 TV. 네. 지원했죠.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나의 레이더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기회를 만들거나 잡거나 그거를 계속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신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PD님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만 음. 적극적인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 그런 분을 뽑아야지만이 음. 또 원하는 대로 어떤 거든 적응 잘하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서 음. 그분들의 레이더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서 괜찮았던 인상을 받으면 맞아요. 사실은 면접이라는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럼요. 예. 괜찮은데 네네네. 야,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다 운이 좋잖아요. 네.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운을 좀 취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진짜 운은 네. 허튼 사람한테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알아봐주고 그런 운이 오질 않죠, 그냥. 네, 네. 예, 그 평상시 자기 좀 성실성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작은 노력이 큰 운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EBS에서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메이저를 또 딱 하게 그게 되셨나요? 참 예. 라디오도 아니고 TV면 제 얼굴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EBS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탄탄대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네. 웬걸? 오. 버는 돈을 봤더니 네. 정말 제가 TV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이게 주 1회 방송인데 네. 한 회당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오. 곱하기 4하면 사주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대표님 이 한 편을 위해서 그냥 하루만 잠깐 가서 찍는 게 아니라 네네. 원고도 쓰고요. 오. 그리고 저랑 같이 촬영하는 꼬맹이들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촬영하는 날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그러니까 막 다 맞춰보는 리허설 다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자막 감독님이 자막 혹시 틀리게 쓴 거 있나 자막 검수도 하고 그래서 거의 많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가 초보 이제 네네. 진행자잖아요. EBS가 어떤 프로덕션 컴퍼니에게 제작사에게 이제 준 건데 그 제작사 PD가 사실 어뷰징을 한 거예요. 네. 강사 진행자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10개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네네네. 제가 딱 봐도 초 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일주일 내내 이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도 거기서 막 검수하고 있고 막 이래야 되는. 이게 100만 원치의 일인가?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게 분명했는데 네네. 이거를 잘 이겨내면 근데 내가 엄청나게 성장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나중에 다른 어떤 중학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네네.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네. 여기서 온갖 하드 트레이닝이 다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네. NG 없고요. NG가 뭐야? 없죠. PD님들도 뭐 다 되게 좋아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그 중학 프로그램을 할 때 터졌어요. 감사히. 그때 네, 이제 샤인이라는 이제 딱 분위기 그때 그게 터졌는군요. 처음 고생할 때 100만 원 벌 때 안 터지다가 네. 그 다음 프로그램 할 때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한 달 사이에 제 팬카페 막 샤이쌤 좋다고 막 팬카페가 막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데 오.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에서 콜들 들어오면서 제 월 100이었던 수입이 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제작사한테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열심히 먹어라! 이렇게 그러고 왜냐하면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사실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과외를 좀- 해도 더 버는데 과일 더 버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 과정 버텨내는 것도 거기에서 또 그냥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실제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저랑 같이 EBS 잉글리시 그때 개국할 때 들어온 진행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못 버틴 분들도 계셨었어요. 만약에 네. 그랬더라면 없었겠죠. 그 이후가 사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에서 터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인가요? 사실 뭐 네. 탄탄대로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건방진 것 같지만 그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에서 썸네일 그것도 봤어요. 몸값이 월 아, 7천만 원. 7천. 맞아. 월 7천만 원. 근데 초반에는 원래 바로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8년, 2009년 좀 하다가 2011년에는 올해 정말 그렇게 벌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네.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강의가
독특하구나. 오. 그리고 재밌구나. 그러니까 아. 보통 그때만 해도 여자 강사들은 네. 되게 이렇게 고고하게 이렇게 네네. 예쁘게 음. 이렇게 조근조근 네 오늘은 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거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구나. 네. 네, 여러분 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네. 뭐 이를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네. 안 하고 네. 독특하게 했어요. 독특하게. 웃기게. 그러니까 일단 네. 꽁트부터 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네. 봉다리맨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봉다리 쓰고 나오고 네네. 뭐 이상한 가발 쓰고 아. 그런 거를 막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재밌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저에게 처음에는 오케이 물론 샤이니 요새 뭐 잘 나가 좋아 샤이니 EBS 썼어 그렇지만 우리의 강당 강의료는 정해져 있어요 네. 뭐 10분에 얼마예요 선생님 이거대로 하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오케이 네. 해요 네. 계약을 해요 강의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폭발적이잖아요 폭발적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하자고 또 뭐 다른 프로그램 이거 하자고 네.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아,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 간땡이가 두근두근했어요. 얘들이 이걸 노하면 어떡하지? 네네. 근데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아니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이 회사도 나의 강의로 그 이상의 프로핏을 냈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일 텐데 나도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게 한번 값을 올려보자 해서 그 시장에서 얼마 형성된 가격이 있었다면 그거를 네. 뛰어넘어서 제안을 오. 하는 거죠. 네네. 처음에 선생님 좀 이거 안 될까요? 이렇게 내고를 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죄송한데 제가 그 가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말한 가격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했는데 되는 거예요. 오. 그 가격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른바 벌써- 몸값이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그러면 저는 진짜 나 이 강의료 받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강의료가 낮다고 덜 신나지는 그렇죠, 않겠지만 더 정성스럽게 하고 더 막 삘 꽂혀서 하고 네.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흔히 말하는 몸값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네. 사실 누굴 보고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나만의 좀 개성을 살리고. 맞아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떴을 때가 학생들 상대인 거예요? 아니면 성인 상대인 거예요? 학생들 좀 초중학생들과 네. 그냥 일반 성인 영어 회화 있잖아요. 아, 그쪽. 그러니까 저는 수험도 사실 수험이라 하면 이제 대학교 대입이나 이런 네. 거 살짝 해봤었는데 크게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 영어 자체를 재밌게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지. 네. 성적에서 당장 100점 이런 거 뭐 수능 잘 보기 이런 거는 제가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원래는 그 입시 시장이 되게 좀 큰 시장이잖아요. 엄청 큰 시장이죠. 네. 그래서 사실 막 대치동에 내노라하는 원장들에게도 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원래 5대5인데 샤이니쌤은 6대4까지 해주겠다. 아. 학생들 바로 모아주겠다. 네네. 근데 제가 그런 미팅을 할 때 뭐를 물어봤는 줄 아세요? 저 1년에 해외여행 3번은 가야 되는데 네. 여행은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네. 막 웃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대체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수능 끝나고 잠깐 한 열흘 정도 갔다 올 수 있고 그거 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네네. 그때 제가 돈을 물론 대치동 시장으로 예를 들어 입시 시장으로 가면 수백억 방석 물론 앉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한번 봤잖아요 이미. 네. 회사를 다닐 때 오빠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네. 돈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건 싫다. 네. 그게 이미 확고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야지 갔던 길을 안 가고 음.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면서 네.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땐 되게 멋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거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맞는. 요즘에는 일을 이제 좀 많이 줄이셨다고. 네, 요새는 네. 일부러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눈을 뜨는 게 이 강사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의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나의 지적 자산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얘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굴러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쵸. 왜냐면 강사도 노동자니까. 그렇죠. 노동 예. 사실 세무적으로 보면 사업자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일의 형태로 보면 근로노동자잖아요. 네, 솔직히. 일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제 사고가 내가 잠을 자더라도 돈이 나올 구석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지?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건물부터 바로 샀어요, 그냥.
아,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건물부터 바로 샀어요. 그냥 운이 정말 좋았어요. 비밀리에 진행해달라고 이 부동산에다가만 단독 물건으로 줬던 거더라고요. 이건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새도 너무 잘 나오고 제가 그런 수익률 계산을 해보거든요. 매년 한 번씩만 12%? 제가 샀던 금액으로 치면